혈관이 막히는 질환은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아주 두려운 존재죠. 대화도 이 혈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체되거나 막히게 되면 관계에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말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수가 돼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톡톡동인 오늘 이 시간 소통 전문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소통 전문가 주영선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그것들이 함께 나아가는 소통,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혼자 잘하는 소통은 어쩌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동해인 소통 전문가 지홍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굉장히 바쁘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 하신다면서요. 우선은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기업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강의, 그리고 이제 시 사업이나 지방 자치 사업, 그리고 또 이제 뭐 후배 양성이라든지 글을 쓴다든지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나 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쓰는 게 진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맞습니다. 바쁜 일정에 쓰시려면은 그거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요. 코로나가 좀 도와줬죠. 네, 저희 강사들에게 있어서 네. 2019년 후반부터 2020년은 거의 힘든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준비된 자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를 빌미로 한번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대화를 잘하시고 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제2의 박경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경님. 그런데 이야, 중요한 건 네. 제가 박경림 씨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네요? 박경림 씨가 예, 제2의 지용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정말. 네. 나에게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연히 MBC 문화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서 전화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하여튼 이야기 재밌게 풀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당시에 PD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디션 그러면은 보라고, 잠깐만. 오디션 보라고. 이게 우리 방송국이잖아요. 네네네, 포항 MBC죠. 어느 PD님이었을까? 이따가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PD님 직접 연락했어요? 직접 전화 와서 예. 이 월요일마다 우리들의 이야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시청자들이 사연을 보내주면 그 사연을 읽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코너인데 거기에 공개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게 몇 살 때라고요? 18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네.
그때부터 사연을 읽고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빙의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네. 읽어주고 그리고 그때 진행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네. 문제 해결하는 걸 했는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소통의 과정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의 사연을 네, 네. 공감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이끌어낸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 18 어린 나이에 그걸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 소녀 감성이 풍부할 때 네.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방송 쪽으로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전공하셨어요? 물론 그쪽으로 가고 싶었고 또 서울에서도 어떻게 좋은 인연이 돼서 좀 이렇게 더빙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 집의 어떤 환경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맞이고 또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사무직. 거예요. 사무직이죠. 전혀 안 맞으셨겠다. 일과 상관없는 네. 사무직. 그야말로 사무직입니다. 네. 근데 꿈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라지지가 않죠. 사라지지가 꿈이.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 모 회사에서 네. 직장용 CD, 그러니까 교육용 CD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용 CD에 이 더빙할 사람을 저에게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제 잘 더빙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담당자랑 네. 이제 좋은 인연이 된 거죠. 어머나. 담당자.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예, 예. 그 꿈길에 인연까지 오게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근데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꿈에서 네. 더 멀어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이 사라질 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네.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꿈은 뒤로 두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또 뭘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 동화구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동화구연. 그 당시에는 동화구연이 포항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배우러 갔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동화구연도 배우고 동화구연 책만 잘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활용하는 기법, 아이를 잘 키우는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보육교사에 입문을 했습니다. 1년간 배웠더니 아시는 분께서 재능이라고 할 만큼 좋게 봐주셨는지 저를 모 대학교에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이 동화구연, 언어지도 이 부분으로요. 그런데 이 이력서를 냈습니다만 퇴짜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고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 2번째는 시간이 필요한 것. 그래서 남편과 또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저는 장장 12년을 야간 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도 갔던 적도 있고요. 그야말로 저는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리킨 건 아니고요. 그 학교의 교수님들을 가리키는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의 이러한 일들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은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꿈꿔라 라는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그때 마냥 남편이 이런 말이 아니라 야, 다 필요 없다. 애나 잘 키워라. 라고 그 말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의 지용선이 아닌 또 다른 지용선으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언어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희망의 언어로 오늘을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참 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특히 남녀 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맞죠. 우리가 네. 이 소통이 어려운 걸 이야기할 때 네네. 그 화성금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그럼요. 베스트셀러 책도 있었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네. 사실 화성금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남녀 간의 그 심리적인 거리라는 게 이렇게 멀다는 그럼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특히 남녀 간의 소통이 화성, 금성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 신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 조물주가, 남자와 네. 여자가 같아질 수는 없는 뭐 뇌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화성인과 금성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다르다는 거를 기본값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어느 정도 다르냐면 예. 이제 이 경북에서 또 유명한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황산도 있잖아요. 네. 이제 남자들끼리 주황산 갑니다. 제가 총무예요. 그러면 남자는 동사만 쓰셔도 돼요. 동사만 쓰셔도 충분히 설득이 돼요. 잠시 후 10시 30분에 주황산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10시 40분부터 뭐 1시까지 제3폭포까지 등반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려오시는 1시 30분에 1시 40분경에는 가람식당에서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이 남자분들 다 이해하셨을걸요? 그러나 여성분들은 가고 싶으세요? 가기 싫은데요. 그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예. 조금 더 감성적인 언어, 이 그렇죠. 형용사적인 언어가 되셔야 되죠. 가령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근심, 걱정, 시름 많이 안고 오셨죠? 10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그 근심, 걱정, 시름 들여밟고 갔다 오실 수 있도록 레드카펫 쫙 깔아놨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빈속, 허전한 옆구리 만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의 허기진 배와 빈속 또 이런 시린 옆구리 채워줄 동동주와 파전 싹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어디 산악해? 어디 산악해? 나 당장 등록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요. 이것처럼 네. 여성분들은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나 이랬으니까 내가 가는 이유는 이거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라면 남성분들은 문제 해결 중심 그리고 그 상황 이것이 중요하지 그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즉 코드가 다르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과 행복하게 혹은 아내와 행복하게 혹은 연인들끼리 서로 내 것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코드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성이고 금성이긴 하지만 때때로 함께 붙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사례로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부 간의 소통 때문에 맞죠.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참 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안 통하냐고. 저도 그래요. 전문가도 이러니 네, 얼마나 맞습니다.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위해서 네네. 부부 간에 소통할 때 작은 팁, 요거만 해도 좀 한결 나아진다. 네네.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저도 결혼한 27년 차, 28년 차 되고 보니까 사랑도 식는다고 하죠. 정으로 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했거든요. 부부 간의 애정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과거의 둘만의 공유 기억을
좋았던 공유 기억을 네. 이야기로 전환하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낙비가 막 오잖아요. 네. 그냥 여보, 나 자기랑 첫 데이트할 때 이 소나기 왔을 때 우리 비 맞고 막 걸었잖아. 그때 정말 생각난다. 그치? 문제는 이거예요. 야, 나 너랑 한 번도 걸은 적 없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들을 수시로 끄집어내서 이야기로 전환하게 되면 애정도 샘솟고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젊고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네. 옛날 좋았던 기억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네.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테고. 사랑은 기억이다라는 말처럼 아, 명언입니다. 네, 사랑은 기억이다. 야, 이것처럼 이야기로 전환하는 것이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사이가 소원해진다 싶을 때는 그 옛날에 달콤했던 기억들을 좀 꺼내서 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정말 좋은 팁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교육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여러 케이스들을 만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주로 대표님들 찾아오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네, 네. 문을 두드리나요? 우선은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기관장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셨다면 스피치 잘하는 법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과거에 뭐 웅변식이라든지 네. 물론 저는 웅변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내가 발표를 잘할 것이냐에 따른 관점이었다면 요즘은 정말 다양해졌어요. 주로 어떤 네.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면접 관련 아, 면접. 면접 어렵죠. 굉장히 디테일해졌고 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택트로 화면 속에서 또 나와지는 면접도 많고 AI 면접도 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언어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왔고 한 분은 위암. 30대 후반에 위암에 걸린 여성분인데 아프니까 이게 모든 게 짜증나고 예민해지죠. 모든 게 비관적이고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와 함께 병행했던 게 저희 센터를 온 거예요. 아프니까 표현하는 것도 거칠어지고 짜증 섞여지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힘들죠. 걱정하는 것 넘어서 나의 짜증까지 받아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지만 치료와 함께 이 과정을 하면서 말이 바뀌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되니까 훨씬 더 완쾌됐다라고 좋아지는 그게 굉장히 뿌듯했었고 또 하나는 어머님께서 이 다 큰 36살 아드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제발 장가 좀 보내달라고. 여자 앞에만 서면 소개팅만 하면 이게 막 다 엎어지고 안 막 되는 안 거예요. 되고. 그래서 고민스럽죠, 그거. 중요한 거는 멘트를 가지고 가는데 똑같은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이야기만 가니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어떻게 얘기하고 그 성향을 파악하고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하셨고 애가 둘이에요. 둘이에요.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의 의미가 진짜 절절하게 네. 다가오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말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늘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면 공감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 설득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설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설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미있는 강연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강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명작으로 보는 설득의 중요성. 눈이 펄펄 날리는 어느 날, 눈밭에 정신이 팔린 왕비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바늘에 찔리고 맙니다. 그때 왕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눈처럼 하얀 피부, 빗방울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이 창틀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공주를 낳았으면. 이 동화는 어떤 장면의 한 일부분일까요? 맞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의 친엄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를 낳고 싶었습니다. 물론 공주를 낳았죠. 그러나 그 엄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새 왕비에게 백설공주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입니다. 어느 날 이 새 엄마는 질투심이라고 할까요? 거울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진실만 말한다라는 거울.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죠. 이때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님은 2등, 백설공주님 1등. 질투였을까요? 사냥꾼에게 지시합니다. 깊은 숲으로 가서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칼을 든 순간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사냥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여기는 위험하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난장이들이 있으니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백설공주는 난장이가 사는 마을에 가서도 환영받습니다. 왜일까요? 예쁘니까. 새 왕비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할머니로 변장해서 백설공주를 찾아옵니다. 예쁜 아가씨, 이 사과 드시고 더 예뻐지세요. 네, 백설공주는 여기에서 그만 사과를 먹고 맙니다. 죽음에 이르는 백설공주 어떻게 됐을까요? 왕자가 나타나죠? 왕자는 그만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예쁘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지적하네요. 우리는 이 동화가 정말 싫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이들이 이 동화를 읽고 뇌에 이런 생각이 박힌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예쁘면 다 된다. 예쁘면 다 된다. 많은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이 수동적인 작품은 이 백설공주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인공들은 역경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행복해지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불행해지죠. 하지만 백설공주는 어떻습니까? 네, 수동적입니다. 그냥 밀려가죠. 두 번째, 인어공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5살이 된 인어공주는 바다 위를 보다가 아주 멋진 왕자를 보게 됩니다. 커다란 배에 인간이라고 들었던 그 처음 보는 그 왕자에게 그만 사랑에 빠지죠. 풍랑이 불어닥치고 왕자는 죽을 운명에 놓입니다. 이때 인어공주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바로 죽을 운명에 놓인 그 왕자를 살려서 무태다 데려다 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인어공주는 그만 사랑의 열병을 앓고 맙니다. 일종의 짝사랑이겠죠? 보다 못한 주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녀를 찾아가세요. 마녀를 찾아간 인어공주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제발 다리 좀 주세요. 인어공주는 다리만 있으면 완벽한 인간이 되는 줄 알았나 보죠. 결국 목소리와 다리를 바꾸고 왕자 앞에 나섭니다. 그러나 왕자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결말은 물거품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라고 귀결이 되죠. 인어공주의 주제는 또 뭘까요? 애달픈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숭고한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설득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왕비와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사냥꾼이나 난장이나 왕자와 다양한 대화를 시도해서 오지 않을 그 운명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설득의 장면을 놓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인어공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운명 같은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례도 많이 봤죠?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어공주는 설득에 실패하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타클의 사회,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여지는 것보다 오디어적인 요소, 즉 설득, 그것이 여러분에게 핫한 이슈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그 소통에 대한 고민들을 쭉 들어오시고 또 코칭도 해주시고 하는데 참 내가 소통 전문가지만 이 사람은 진짜 얘기 안 통한다. 이런 네. 분도 있죠, 분명히. 표정, 자세, 목소리,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트레이닝은 된다고 봐요. 하면 기술적인 돼요. 거는 돼. 네. 하지만 마음, 열지 않는군요. 네, 안 될 거야. 해도 될까? 그치. 왜 의심하는 것보다 오로지 믿어주고 하는 그야말로 플라시보 효과,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 네. 긍정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3개월에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좀 더디 가죠.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뭔가 공감을 시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역시 마음인 것 같아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혹은 또 조직의 성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장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1순위가 뭐냐라고 물으면 상사에게 보고할 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두려워요? 라고 했더니 피드백 받는 게 어떤 상사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상사는 어때요? 얄짤없잖아요. 지적만 하는 사람이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적만 하고. 또 꼰대라는 언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사가 원하는 것은 업무 성과입니다. 일의 완벽성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완벽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할 것. 포스트잇을 활용하라. 우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고할 걸 대표적인 키워드만 딱딱 적죠. 그리고 작업 노트 일지가 있잖아요. 네. 앞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상사 앞에 딱 가서 네. 보고 말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사는 준비 좀 했는데 그 태도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 실수해도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가 원활해지겠죠. 그렇죠. 2번째, 네. 직장 내에서는 실수라는 것은 사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가르쳐 주세요. 지시, 지시, 복창, 복창, 확인, 확인, 실시. 실시. 네. 부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김대리, 요거 10시까지 요거 해주세요. 네네. 지시합니다. 네. 복창하세요. 네. 뭐 부장님, 부장님 이거 10시까지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확인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네. 기다려서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네,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장님도 인간인지라 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이게 성향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업무 중심적인지 인간관계적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투자적인 건지 아니면 안전형이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책에서 보니까 네네. 코드라는 키워드가 있던데 이게 사람들도 다 워낙 다양하고 아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춰서 네, 그에 네. 맞는 코드를 눌러줘야 된다. 맞습니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코드인지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그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6가지 코드가 있어요. 네. 뭐 커뮤니케이션 코드, 성별의 코드, 성향의 코드, 가치관의 코드, 그리고 환경적인 코드. 뭐 이런 6가지 코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코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매장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고객님이 오세요. 저 고객님 코드만 알면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딱 네. 공략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때 고객님의 말만 잘 들어봐도 코드가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한번 둘러보려고요. 시각형입니다. 시각형인 이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 매뉴얼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으면 믿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만 해선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바디랭귀지로서 명확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게 좋아요. 고객님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러니까 요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거나 어떤 상황을 바디랭귀지라든지 그림 그리듯이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상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입어보시죠. 상상으로. 시각화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청각형인 유형이 있어요. 예. 고객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요. 이분에게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야기 들어본다고? 그럼 내가 이야기 많이 해줘야지? No. 그러시면 안 돼요. 자동차를 구매하러 왔다고 할게요. 혹시 원하는 차종이 있으세요? 혹은 혹시 어떤 선택 사양은 어떤 걸 원하세요? 색상은 어떤 걸 원하세요? 청각적인 분들은 본인이 그려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질문을 통해서 디자인만 해주면 성사가 되겠죠. 또 지각형이 있죠. 또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광고나 마케팅 기획을 계속적으로 하는 요소도 이런 지각형인 분들을 위해서겠죠. 요 정도만 알아도 대화가 되죠. 집에 남편분이 왔는데 혹은 뭐 상사가 야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내는 거죠. 답변해 주는 거 이런 센스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은 김대리 그거 한번 봅시다. 보고서 잘해야 됩니다. 보고서 어떻게 잘해야 된다? 상사의 포인트, 글씨 포인트도 똑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요소들 가지면 유용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코드. 아이고, 네네. 상대방이 이제 어떤 포인트를 좀 지향하는지를 네네네. 파악을 해서 네.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그렇죠. 상대방과 비슷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네네, 코드로. 이야, 지금까지 강사로서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고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한 게 몇 년 정도 되셨죠? 17년? 18년? 18살부터 시작할까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30년 가까이 된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네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네, 연구를 네. 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요즘은 생애 설계,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여하는 삶,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활용해서 그래서 2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과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가정의 행복 또 본인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도와드리고 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네. 포항시에서도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이 동네가 있어요. 네. 그 동네의 어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집 밖으로라는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이 정말 잘 살았고 행복하고 내가 있는 이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이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봉사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르신들을 바깥 세상으로 소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면 건강도 해주시겠고 그런 쪽에서 지금 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에도 도움도 받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포항시의 도시재생센터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자꾸 내밀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른들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통했는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그 동네의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포항시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소통하고 이 사람들과 또 외부인들과 서스럼 없이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달리 국제 교류가 아니고 스스로가 세상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삶. 그게 제가 한번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거리만큼은 네네. 더 가까워져야 되고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말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따뜻한 공감 또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인데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열렬한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